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로드킬로 목숨까지 잃은 상황. 당시 보험사는 안전시설 미비를 지적했지만 법원은 운전자 과실에 비중을 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억울하다는 운전자들도 많습니다. 그걸 통행료를 안 받던가. 통행료는 다 받는 그거를. 사고가 나기 전에 피할 수 있던가요? 전혀. 저도 운전을 지금 거의 한 15년 이상 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게. 과연 우리에게 더 나은 최선은 없는 걸까요? 현재 로드킬의 대책으로는 야생동물 주의 표지판과 내비게이션 안내, 야생동물 보호 지역입니다. 도로를 낸 곳에 생태 통로를 짓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요? 미국의 경우에는 도로 반경 1km 내에 동물이 접근하면 신호가 들어와서 운전자가 미리 알 수 있게 한 사전 안내 시스템이 있습니다. 또한 민가를 습격했던 표마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꼼꼼하게 펜스를 설치해 그 피해가 급감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국토 면적이 비슷한 영국은 최근 시민들의 SNS 제보를 통해 로드킬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정확한 실태 조사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장 적극적인 로드킬 대책은 동물의 도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울타리 설치입니다. 현재까지 울타리 설치가 완료된 구간은 전체 고속도로의 34% 수준입니다. 울타리가 설치가 되고 나면 확실히 사고가 나던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물리적인 숫자는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로의 유형은 크게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중 고속도로는 울타리 설치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교차로가 입체적 교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 울타리만 잘 설치하면 대부분의 야생동물을 거의 100% 가깝게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는 전체 도로의 3%에 불과하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에는 현재 460여 개의 생태 통로가 있는데요. 평균 생태통로 공사 비용은 20억 원. 큰 비용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단절된 서식지를 연결해주는 목적이 크다는 점에서 로드킬의 직접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아직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로드킬은 야생동물 보호 지역입니다. 운전자의 몫으로 남겨집니다. 로드킬 사고는 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운전자는 적정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일 충돌을 피할 수 없을 땐 무리하게 피하는 것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로드킬에 대해서 얼마나 대처를 하고 있을까요? 로드킬이 자주 일어나는 지방도에서 실제 운전자들의 주행 속도를 측정해봤습니다. 60km가 제한 속도지만 실제로는 80km 주행이 일반적입니다. 국도의 경우는 어떨까요? 제한 속도는 80km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00km에서 많게는 120km까지 달립니다. 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시속 60km 미만일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 제동을 해서 쓸 수 있는 거리가 확보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제동 거리도 상당히 길어지고요.
과속은 로드킬의 가장 큰 적입니다. 차량 속도에 따라 로드킬 사고는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제작진은 직접 모의 실험을 했습니다. 갑자기 야생동물이 튀어나왔을 때 사고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속도를 얼마나 줄여야 할까요? 먼저 시속 80km로 달렸을 때입니다. 장애물을 발견한 그 순간 대처할 시간도 없이 곧바로 인형을 받아버립니다. 실제 야생동물이라면 즉사했을 정도의 큰 충격입니다.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고라니와 몸집이나 색이 가장 흡사한 인형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속 60km에서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나 결과는 예상 외입니다. 아까보다 심한 충돌은 피했지만 인지한 후부터 제동거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간발의 차이였지만 이번에도 동물과의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실험자도 제작진도 실험 결과가 당황스럽습니다. 이번에는 시속 50km의 상황. 과연 이번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제자리에 동물이 멈춰 서 있어도 차량을 세우기에 충분했습니다. 뒤따라오는 차만 없다면 갓길로 피하거나 멈출 수도 있는 속도입니다. 50km 속도에서 한 15m 정도만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보다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80km 속도를 달리게 되면 약 30-40m 정도 거리가 있어도 피하지 못하고 그 사고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로드킬의 완벽한 해답은 없지만 단 10km만 속도를 줄여도 지방도나 국도에서는 로드킬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지방도에서의 그 로드킬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는 로드킬 경고 표지판이나 내비게이션 안내를 충분하게 해서 운전자가 충분하게 예방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고속도로 같은 대형도로는 도로관리기관이 철저하게 예방 노력을 하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서 정책이 나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전북 야생동물 구조센터. 오늘은 도로교통사고로 한쪽 눈을 다친 수리부엉이의 비행훈련이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 치료도 잘 받았고 건강 상태도 많이 호전됐는데요. 오늘 훈련을 통해 방사를 최종 결정짓게 됩니다. 과연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힘차게 첫 날갯짓을 해보지만 얼마 못 가 땅으로 주저앉습니다. 좁은 계류장에서 생활하다 보니 운동 능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다시 2차 시도. 그러나 또다시 바닥으로 내려앉습니다. 확률은 반반입니다. 연구장에 개최가 돼서 저희랑 계속 같이 살지 아니면 뭐 한쪽 눈이 없지만은 한쪽 눈이 시력이 없지만은 그냥 그대로 그냥 적응하고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아직 앞으로는 좀 더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도로에서 사고가 난 야생동물이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기까지 집으로 가는 과정은 참 험난합니다.
녀석이 있어야 할 곳은 원래 이곳입니다. 산과 강, 그리고 길은 누구의 것일까요? 오늘도 최소 6마리의 야생동물이 로드킬로 죽어갑니다. 정원은 결국 자기의 어떤 이상, 자기의 꿈에